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앞에 마련되어 있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신 농성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유족을 만나서 잠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가영 씨 어머니 최선미 육아협 운영위원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네, 박가영 엄마 최선미입니다. 지금 단식하신 지 이제 8일째가 됐는데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많이 힘드네요. 생명을 내 생명이 조금씩 소멸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회 앞에서 국회의사당에 보이는 이곳에 이제 앉아서 농성을 하고 계신데 국회의원들 좀 많이 와서 인사도 좀 하고 말씀 좀 걸고 그러시는가요? 어떻습니까? 네, 야당 의원들은 그래도 돌아가면서 사당이 다 한 번씩 오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원내대표 오시고, 그다음에 진보당 원내대표 오시고, 오늘은 또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또 저희가 국회로 들어갔었고, 이렇게 뵙는데, 또 내일은 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대표님 또 뵈러 갈 거고, 이렇게 다들 응원해 주시고, 그런데 여당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네요. 와서 국회의원 하나 와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 좀 글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 국회 앞에서 이 곡기를 끊고 단식까지 하게 된 그 심정, 그 마음,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법을 위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힘써서 왔는데 도저히 저희들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는 국힘 앞에 가가지고 당사 앞에서 노숙 8일 농성을 했는데도 누구 하나 만나본 사람도 없고 보좌관 하나 만날 수가 없고, 이렇게 너무 우리의 얘기를 너무 만들어주니까 저희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특별법이 21대 국회 안에서 저 특별법이 제정이 되려면 마지노선이 6월 30일이에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저희가 그거를 태워야만 저희가 21대 국회 안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데, 시간도 너무 없고 우리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하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법 통과, 사실은 이게 야당에서는 통과시키자 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당은 이미 다 이제 조사가 됐고 그리고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법이 왜 필요하냐, 이번에 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고 특조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피해자를 데려다가 먼저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이 참사는 저희한테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했잖아요. 나중에 우리 유가족 증언을 맨 마지막에 공청회식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특조위도 마찬가지예요. 특조에서 많은 조사가 되고 많은 게 밝혀졌다고 하는데, 밝혀진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부가 그날의 참사를 막지 못한 거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왜 그날 막지 못했는지를,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네들은 이 참사를 막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 우리 보고 인정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군중 유체화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우리 보고 그걸 인정하라고, 그게 조사 결과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가 궁금한 450가지가 넘는 궁금한 점을 아무것도 단 한 개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고 조사도 안 했고.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히 이 특별법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특별법 제정을 외치시고 할 때
우리 유가족분들은 사실은 가족 생각을 또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큰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따님 생각이 좀 많이 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우리 아이 때문에 제가 이 거리에 나와 있잖아요. 뭐 24시간 생각했죠. 아이 생각은 너무너무 많이 나고. 근데 저희가 특별법을 외치는 이유가 저희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참사를 겪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 때문이라도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그 특별법이 재발 방지 대책이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네. 일어났을 때 그 뒤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수습을 하고 유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발 방지거든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제도 어떤 기자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 특별법은 우리 가영이가 우리 희생자들이 받는 혜택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누구냐면 생존자, 목격자, 그곳에 있었던 상인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더 나가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손자, 손녀, 자기 자식들 안전하게 살으라는 안전사회로 가라는 법이거든요. 그분들도 자녀가 어디 나가면 되게 불안할걸요. 이 참사 이후로, 세월호 참사 이후로, 이 참사 이후로 자기 자녀들이 어디 멀리만 가도 불안할 거예요.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요. 불안하지 않은 세상,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세상 만들자고 저희가 특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참사 이걸 재발을 막기 위한 특별법 이것도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뭐 진상 규명도 진상 규명이지만 책임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이는 이 부분들, 이것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 공황장애 호소하면서 보석 석방이 됐는데 출근을 하고 있고, 또 유가족도 만나겠다고 얘기한 걸로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유가족들도 외면하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도 좀 너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검찰만 무너진 게 아니고 사법도 무너졌죠. 박형이 보석으로 나왔을 때 정부는 그냥 유가족을 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고. 그 사람이 보석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도 변호사님한테 들었는데, 보석으로 나오면 다음에 재판에 집행유예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걸 바라보고 보석으로 내보낸 것 같은데 결국은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특수본 수사할 때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다, 셀프 수사다 막 이랬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 꼬리도 안 잘랐어요. 자기네는 전혀 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산구청장을 저희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저희는 면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퇴를 요구하는 거고 출근을 하지 말라는 거죠. 23만 용산 구민을 위해서 저희가 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산구청장으로 앉아서 또 어떤 잘못을 저지르려고, 또 어떤 무능한 행정을 해서 우리 용산 구민들이 다치거나 잘못될까 봐 저희는 출근 저지를 하는 거예요. 그 범죄자랑은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용산구청장 그 박기영은 너무 뻔뻔스럽게 유가족과 이야기를 하겠다, 면담을 하겠다, 자기가 자리를 만들겠다, 너무 뻔뻔스러운 거죠. 지가 어디서 우리한테 면담 요청을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려고. 저희는 그 사람이 출근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라는 거죠. 용산 구민들을 위해서. 네. 사태를 촉구하고 계신 거고, 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쭉 돌이켜 보면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탄핵 심판 결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참사를 어떻게 정부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고 정권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냐 계속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이 과정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정부에서 용산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파면하겠다라는 죄를 물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바라보는 이상민 장관은 너무 무능하죠.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사고가 났어요. 아이들 담임선생님이 없는 곳에서 아이들 둘이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반장이 뜯어 말리겠죠.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와서 얘기를 해요. 엄마를 불러라. 그래서 니네들 서로 사법 처리를 해라. 그리고 반장한테 야단을 치죠. 너 왜 뜯어 말리지 못했니? 모든 잘못을 반장한테 물리고 그리고 반장을 퇴학시키겠죠.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고를 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교감, 담임부터 시작해서 교감, 마지막 교장이 책임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반장한테 퇴학을 공고하는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엉뚱한 사람들의 책임만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연락이 온다거나 어떤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도 일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를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안중에 없습니다. 이 안중에 있어 하고 싶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예 이런 참사가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다는 거네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요구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늘 발언하는 게 있어요. 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자유로워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관료들과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네. 토의해야 되고 밖으로 나가서는 엄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세요. 밖에서 자유롭고. 관료들이랑은 토론하지 않고 토의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엄중하고 반대로 하시는 대통령 모습을 보면 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국민들이 갖게 되는 자괴감은 생각 안 하시고 당신의 자존감만 높이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고 네. 한탄스럽고 한탄을 넘어서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하는 국민들이 있고 울부짖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왜 그걸 대통령인데 모른 척 하느냐, 이런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서울시 이제 분향소, 서울시 이제 서울광장에 있는 분향소 이 문제도 한동안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 모습인가요? 저희가 100일의 분향소를 차린 이후로 뭐 그냥 여전히 개고장이 언제 날라올지, 언제 이게 철거가 될지 저희는 불안한 가운데 있고, 겨우 지난주에 저희가 무너진 분향소를 겨우 좀 보수를 조금 했고요. 저희 분향소에 오시면 전기 없죠, 물 없죠. 저희가 뭐 사실 그 앞에 책이 있는 시청인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설물에 비하면 정말 흥부집처럼 너무 초라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저희 분향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게 논의해서 뭐 이 실내에 추모 공간을 만들고 또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어떻게든 뭐 실내 공간을 만들어서 해결하자,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된 건 없는 건가요? 전혀 없고요. 우선 분향소를 먼저 철거를 하면 네.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정부가 아이들의 명정도 없는, 이름도 없는 그걸 만들어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주일 만에 추모 기간을 정해서 그냥 해치워버린 느낌? 그것까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는 그런 상황일 수도 한데 왜 그렇게까지 했다고 좀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신들이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세월호 참사나 대구 지하철 참사나 뭐 이런 거는 일차적인 가해자들이 있어요. 그쵸. 선박이 있었고 그 방화범이 있었고 일차적인 가해자가 있었는데 이 참사는 일차적인 가해자가 정부예요. 아이들 질서 유지를 안 했기 때문에 가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먼저 가해자로 자기네들이 죄를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적인 은폐가 그 사람들한테 답인 거죠. 최대한 이걸 좀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서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수습이 아니고 네. 은폐를 해야만 자신들이 벌을 안 받으니까 무조건적인 은폐야만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이게 정말 본물처럼 막 터져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 하나 감당하기 어려울 거니까 처음부터 참사 나자마자 아이들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우리 아이를 제가 1시 반에 연락을 받아서 2시 반에 아이를 데리러 갔거든요. 근데 그때 구급차가 그 순천향병원에 아주 질비하게 서 있더라고요. 어디 오도 가도 않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한 3시 반 정도 되니까 시신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전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우리 아이를 태우고 온 구급차가 도대체 몇 명을 더 태우고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는 게 가영이를 데려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대기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안 갔대요. 근데 그 시간이 1시 반이거든요. 제가 2시 반에 도착했을 때는 대기 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시 반 전에 벌써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분산 배치할 거를 예상을 하고 내려놨으면 거기서 대기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사가 나자마자 은폐할 걸 먼저 생각했지 수습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절대. 수습을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임시 안치소가 19분 만에 폐쇄가 돼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해놓고 무조건 우리 보고 특수본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라 하는데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정말 진상 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그다음에 진상 규명 이후에 책임자 처벌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자 이제 6월 30일에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유가족들의 활동 계획 이런 게 좀 있다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상정만 되는 거잖아요. 제정이 될 때까지 목소리를 낼 거고, 그다음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또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독립적 조사기구가 설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진상규명이 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될 때까지, 그 방안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지켜보고 목소리를 낼 겁니다. 사실 유가족분들이 도심 행진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주말에 뭐 집회에도 참석하신 적이 있고 하면서 시민들께 여러 가지 또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지금 뭐 여기도 뭐 찾아오신 분들이 있고 하고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그래도 힘내라고 위로해 주시고 또 박수를 쳐주시고 이런 거 좀 느낄 수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아, 그럼요.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살면서 연대라는 말을 많이 안 써봤는데 아, 연대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저는 이 참사를 겪으면서 2차 가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희들한테 공격하고 정부의 하는 행태나 이런 거에 되게 실망도 많이 했지만, 아, 이곳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구나. 이곳에 이 대한민국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구나라는 저는 너무 많이 느끼죠. 참 저도 이제 세월호 참사 때도 취재를 했었고 또 이런 참사가 다시 또 반복되듯이 일어날 건 생각을 못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참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요. 아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연대하는 마음으로 또 힘내라 이런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실 것 같아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이제 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안아줘야 될지 모르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슬픔을 정부가 안 매장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저희가 묻혀 있대요.
저희들 그냥 오셔서 스스럼 없이 안아주셔도 되고 위로해 주셔도 되고 같이 울어주셔도 되고 웃어주셔도 돼요. 같이 좋은 노래를 같이 듣자고 해도 되고 저희도 일상을 살았던 하나의 사람이었고 우리 유가족이 처음부터 유가족은 아니잖아요. 이 참사를 통해서 저희가 유가족이 됐지만 저희도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느끼는 감정대로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저희들은 오로지 그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정말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내가 울면 어떡할까? 안아줘도 될까? 내가 여기 와서 웃어도 될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매장된 저희 슬픔을 꺼내서 같이 슬퍼해 울어주시면 그것이 분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향해서 저 국회로 갈 겁니다. 저 정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